그런데 최근 모아타운 기사를 보면은 모든 구역에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모아타운에 우호적이거나 실천 의지가 높은 이제 그런 지역이 존재합니다. 결국 재개발 사업의 본질은 주민들의 의지. 그런데 이렇게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모아타운은 메리트가 없다. 모아타운은 이제 끝이다 라는 의견들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좀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완전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발표로 인해서 확실하게 모아타운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석 가리기 기반이 마련이 됐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일단 이번 발표와 더불어서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도 모아타운 관련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타운은 정말 좋은 투자처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를 잡고 이제 가야 되는데, 자, 이번 이 포인트를 잡는 이 정답을 서울시의 보도자료 속에 이제 정답을 이미 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이번 발표를 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사실 서울시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빨리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모아타운을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투기 세력이 유입이 된다든지 주민들 간의 갈등들이 계속 빚어지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데, 투기 세력 유입 방지와 주민 갈등 방지입니다. 자, 그리고 모아타운 투자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모아타운, 그러니까 신속통합이든 모아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전부 다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직접 실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아타운 기사를 보면은 모든 구역에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모아타운에 우호적이거나 실천 의지가 높은 이제 그런 지역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을 잘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모아타운의 추진 주체가 외부 세력이 아닌 오래 산 원주민들이 직접 추진을 하고 있는지, 추진이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고, 또 그리고 외부에 너무 잘 알려진 인기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 세력 유입이 너무 쉽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주민들끼리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이외에도 뭐 사업성도 봐야 되고 또 입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지고 봐야겠지만은, 결국 재개발 사업의 본질은 주민들의 의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앞서 열거한 그런 요건들을 갖춘 그 똘똘한 지역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사실 또 너무 쉬우면은 이 재개발 투자가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박 소장님처럼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이 뛰어난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긴 그러니까 저희 같은 뭐 전문가들한테 소위 오셔가지고 뭐 상담 받으시고 투자 추천 받으시고 좀 그러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근데 상담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뭐 신속통합, 이런 모아타운 같은 정비 사업들이 사라질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기는 해요.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나요? 뭐 제가 이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뭐 그러기엔 좀 부담스럽지만은, 자, 저는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이 성행하는 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한정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박 소장님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서울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제 각국의 수도로 쏠림이 되고 이제 그 수도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전 세계가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집값을 조금이라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 절실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공급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처럼 외곽 지역에 남는 땅이 있어서 그냥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서울의 아파트를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낡은 주택들을 부수고 새로 짓는 뭐 이번에 모아타운 같은 이제 그런 재개발이라는 이 정비 사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정비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인구는 한정돼 있고 공급되는 물량은 많아지는 거니까 나중에는 정비 사업이 또 필요 없는 시기가 오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순증 물량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이 순증 물량이 뭐냐면은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기존에 있던 주택을 부수고 이제 새로운 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자, 네. 그러면 이 순증 물량이라는 거는 신규로 공급될 물량에서 기존에 멸실된 물량을 이제 뺀 그 물량을 이제 순증 물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향후 5년을 집계해 봤을 때 서울시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했을 때 순증 물량이 겨우 3만 가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연간 6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충족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지금은 모아타운 신속통합이지만은 앞으로 제2, 제3의 모아타운 신속통합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공급량은 서울시 인구 대비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들이 여러 방식으로 변화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요 말씀이신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모아타운을 봤을 때 오히려 모아타운이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새로운 보도자료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정재업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